이번 회를 통해서 5회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라이브에서는 백내장 재수술 혹은 2차 인공수정체 수술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백내장 1차로 수술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컨텐츠도 많이 있지만 이미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았던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아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조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를 선택했고요. 본격적인 라이브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와 중앙헬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센트럴 서울안과에서 망막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황종욱 원장입니다. 이 망막 학회 활동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수정체 관련해서 시력보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채널, 우리 중앙헬스 채널 구독 후에 라이브 영상 댓글란에 참여 완료와 함께 자유롭게 댓글 작성해 주시면은 20명을 추첨해서 우리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제 다음 달에는 저희 각막 클리닉의 김균영 원장께서 노안이나 백내장에 대해서 또 강의해 주실 예정이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꿰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백내장 수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눈의 구조를 눈의 구조에 대한 모식도인데요. 우리 눈을 보면 앞쪽부터 각막, 그리고 홍채라고 하는 조직이 있죠. 그 뒤에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뒤쪽에 눈알 안쪽을 벽지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망막이라는 조직에서 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빛은 망막 중심으로 포커스가 모아지게 되는데, 그거 이제 황반이라고 하고, 그 부위를, 그래서 망막의 중심을 황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눈 안쪽은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 같은 콜라겐 덩어리로 차 있거든요. 그냥 물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또 이거를 기능적으로 카메라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보셨던 그림이고요. 카메라에서도 빛이 카메라를 진입하면 렌즈가 빛을 모아서 필름에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여기 센서가 있을 거고, 눈도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오면 각막에서 빛이 꺾이고 또 수정체에서 꺾여서 이걸 이제 망막 중심으로 모아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매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백내장이란 건 뭐냐면 이 수정체 부분이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맑고 탄력 있고 그런 조직인데, 이게 탄력이 떨어지고 뿌옇게 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투명한 수정체에서 백내장이 와서 뿌연 수정체가 됐을 때는 예전보다 침침하다, 뿌옇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선명한 시야가 좀 뿌얘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카메라 렌즈랑 비슷한 거라고 했으니까 카메라 렌즈가 많이 낡아가지고 기스도 나고 좀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너무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란 게 백이 하얗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술 방법이 없고 했을 때는 눈 안에가 하얗게 보였을 테니까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게 너무 또 익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너무 익었을 경우에는
갈색으로 변하면서 안에가 딱딱한 알맹이가 생기는 그런 형태로 백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이란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정체, 낡은 수정체를 새 수정체로 바꿔주는 수술이고요. 이 수정체를 바꾸는 거는 일단은 처음에는 그 백내장의 그 첫 과정은 우리 이제 그 이 백내장이 온 수정체의 껍질이 있거든요. 그 캡슐이 아주 투명한 캡슐이 있는데 그 앞쪽에 있는 그 캡슐을 동그랗게 오려내는 것을 전낭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그 캡슐을 오려내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 제가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강의 때문에 누군가는 좀 놀라고 혐오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스틸샷으로 대체하는 점을 이해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전낭절개라고 동그랗게 오려내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저 안에 있는 조직을 그 캡슐에서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건 주로 이제 캡슐하고 그 수정체 조직 사이에다 물을 쏴서 분리를 시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시킨 이후에 그 초음파 그 유화술이라고 우리 초음파 에너지를 통해서 그 수정체 물질을 그 분쇄시키는 장비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가서 안에 수정체 조직을, 특히 이제 딱딱해진 핵 부분을 가르고 쪼개서 흡입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정체 그 낭 캡슐에 묻어 있는 얇은 조직, 그런 것들 이제 피질이라고 하고요. 그런 걸 깨끗하게 다 이제 흡입을 해내고, 또 이제 그 캡슐 자체도 폴리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남아 있는 세포들 최대한 제거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수정체의 앞에 껍질을 이런 식으로 도려내고, 이 부분은 뒤쪽 껍질이 되겠죠. 그래서 앞쪽 껍질과 뒤쪽 껍질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은 인공 수정체라는 것을 그 환자의 그 특성에 맞춰서 일단 수술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도수가 어떤 종류의 렌즈를 삽입하겠다는 결정을 미리 해놓고 이런 렌즈를 삽입을 하게 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는 보통 예전에는 그 절개를 크게 하고 넣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렌즈도 상당히 소프트한 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돌돌 말아갖고 그 구멍으로 이제 넣게 되고, 렌즈를 넣고 여기 보면 이제 접힌 그 지지부, 다리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렌즈는 다리 부분들이 디자인이 여러 가지 종류인데, 이 다리 부분을 피고 그 수정체 껍질 안에 그 위치를 시킨 후에 남아 있는 우리 점탄 물질하고 는 젤리 같은 물질 같은 것도 다 빨아내고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캡슐 안에 렌즈가 위치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절개를 하는 그 사이즈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따로 예전과 같은 그 봉합, 실을 꼬매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 거는 거의 필요 없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상당히 낡은 수정체를 새 이제 수정체로 바꾸게 된 사진이고, 근데 그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백내장 그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백내장 재수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생소한 분야고, 뭐 이런 말이 생긴 것 자체도 뭐 얼마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 재수술이라는 것은 수술을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백내장 재수술이라는 것은 왜 하고 어떨 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백내장 재수술이라는 것은 심플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 현재 들어있는 그 인공 수정체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그 불편을 유발하는 기존 인공 수정체를 제거하고 또 이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수정체로 교환하는 수술을 말을 합니다. 지금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제가 천천히 또 답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환자분들이 흔하게 저희 외래를 보다 보면은 하시는 말씀들이 백내장 수술하면 금방 또 해야 된다는데요. 뭐 다시 재발해서 또 해야 된다는데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후발 백내장이란 병이 생긴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보통은 인공수정체를 깨끗하게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이 렌즈랑 저 뒤쪽 캡슐 후낭이라고 하죠. 뒤쪽 캡슐을 따라서 세포들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이제 뒤쪽 캡슐이 뿌얘진 것 같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세포들이 많이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좀 뿌연 느낌을 가지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뒤쪽 캡슐에 이런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서 새롭게 좀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창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을 후발 백내장 시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 간단한 이제 광선을 쪼여서 그 캡슐을 구멍을 내주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이제 하는 시술이고 이건 백내장 재수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훈황절개술 후발 백내장 수술은 야그 레이저라는 기계로 후발 백내장에 대해서 하는 수술이고 레이저 우리 이제 백내장 재수술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이라고 하는 2차란 것은 1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1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백내장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차는 이제 그걸 다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문 장비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상당히 이걸 교환하기 위해서는 1차 수술보다도 상당히 수술 자체는 힘들 수 있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동반되는 수술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다른 시술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백내장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해온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크게 카테고리 나눠서 보면은 첫째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노안 수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술들이 우리 백내장 수술을 하고 할 때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거를 삽입하는 수술을 보통은 의미를 하는데 이게 가진 이제 본연의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억셉트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수술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 고유의 특성에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초점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단초점이든 우리 이제 수술 후에 예를 들어 수술했을 때 수술 후 나의 눈 상태 도수가 예를 들어 뭐 멀리가 잘 보이게 의도를 했다든지 가까이가 잘 보이게 의도를 했다든지 이런 거랑 원래 계획과 다르게 도수 오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평소에 뭐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이고 안경 벗고 가까이는 참 잘 봤었는데 수술했는데 가까이가 안 보이더라. 이것도 참 핸드폰도 잘 안 보이더라.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예전에는 뭐 운동하고 밖에 다니고 골프 치고 하는데 안경 벗고 할 수 있고 그걸 의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경을 좀 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오차 때문에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체라는 것은 심플하게는 이제 대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의 아크릴 재질의 우리 이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체 내에서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맑게 영원히 유지되면 좋지만 드물게는 이제 인공수정체 자체가 좀 뿌얘지면서
이걸 이제 교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아주 만개 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계속 호소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재수술을 해서 인공수정체를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인공수정체를 넣어 놓은 그 수정체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껍질이 안구 안쪽에 이제 고정이 보통은 모양체 소대란 조직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뭐 반복적으로 이제 뭐 눈을 비빈다든지 해서 그런 조직들이 약해진 경우에는 그 껍질과 인공수정체 한꺼번에 눈 지지가 안 되고 뭐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 눈 안으로 빠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는 뭐 그 수술 이후에 아주 드물게는 이제 훈항 절개술, 아까 말씀드린 후발백내장 시술을 한 이후에도 그 구멍 쪽으로 렌즈가 뭐 좀 탈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인공수정체 탈구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인공수정체와 그 남아 있는 뭐 캡슐 조직 같은 걸 깨끗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인공수정체를 넣을 공간이 사실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를 공막이란 조직에 고정하는 시술이 필요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몇 분 그 답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남편이 당이 오셨는데 혹시 당뇨망막증하고 백내장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YCO8989님 감사합니다. 우리 당뇨병이 오시면은 대부분 당뇨가 관리 안 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 여러 가지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그 주요한 눈 합병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뇨망막증하고 연관돼 생기는 특수한 백내장 타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당뇨성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경우는 1차적으로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당뇨망막증을 충분히 치료를 해서 당뇨망막증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면 백내장 수술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고, 대신에 이제 당뇨망막증 자체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계속 나빠진 상황에서 백내장 수술만 했을 경우에는 그 좀 당뇨망막증이 앞쪽으로도 뭐 예를 들어 뭐 신생혈관 녹내장이나 이런 쪽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망막증을 안정시킨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빛번짐이 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백내장이랑 연관 있나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백내장이 있으면 빛이 많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체 이게 균질하게 맑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군데군데 혼탁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든지 하면 빛이 이제 눈 안으로 진입하면서 많이 산란이 되겠죠. 그래서 눈도 부시고 밖에 나가면 눈 부시고 시력도 잘 안 보이고 빛도 번지고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처음에 그 인공수정체 교환술, 우리 백내장 재수술 아니면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걸 하는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썼을 때, 노안 수술을 했을 때 그 인공수정체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느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뿌예요. 아니면 빛이 번져요. 밤에 우리 불빛이 너무 번져서 힘듭니다. 뭐든지 또렷하게 보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수술하고 나서 불편하신 거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학회도 그렇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조금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이게 장기간 호전이 없고 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일상생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를 교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보통은 백내장이 이제 없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밤에도 깨끗하게 보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인공수정체의 특징에 따라서 렌즈별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광원이 상당히 잔상같이 광원 주위로 많이 불빛이 번지고, 뭐 별빛 모양으로 광원이 빛이 번진다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회전형 렌즈라는 걸 쓰기 때문에 광원 주위로 동심원 같은 잔상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을 하고요.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밝은 데서는, 우리 이제 밝은 조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어두운 조도에서 동공이 많이 확대된 상태, 특히 밤운전 같은 걸 할 때 그 상태에서 이제 좀 광원을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 뇌가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특수한 안경을 썼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적응하는 분도 있지만, 본질적인 그런 빛번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로 생각하고, 다초점 렌즈가 가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가까이 시력이 돋보기 없이도 보인다는, 그쪽에 훨씬 메리트를 느끼는 분들은 충분히 적응해서 살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런 분들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우리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삽입이 돼 있어요. 수술하고 아마 한 1, 2년 되셨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요 다초점 렌즈가 이렇게 렌즈의 회전형 링이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요거는 난시용 렌즈라서 난시 축이 있었는데, 난시란 것은 우리 이제 검은 동자의 균질성, 어떻게 보면 검은 동자 한쪽으로 살짝 찌그러진 모양이라 생기는 건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찌그러진 축 쪽으로 렌즈를 맞춰서 삽입이 돼야 되는 렌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측정한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삽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삽입이 돼 있었고, 또 이제 그러니까 도수도 부정확했을 거고, 이 빛이 또 너무 번지고 그래서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이걸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주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공수정체 뒤쪽에 있는 훈황 뒤쪽 원래 수정체 캡슐에 주름이 좀 간 거고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그래서 훈황이 살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렌즈만 교환을 해보자 해서 한 거고, 렌즈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렌즈를 렌즈를 싸고 있는 껍질에서 분리를 시켜야겠죠. 이 분리를 시켜서 그래 빼낼 테니까. 그래서 특수한 물질을 이용해서 렌즈를 캡슐에서 분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앞에 전낭절개 돼 있는 요 구멍을 통해서 렌즈를 앞쪽 공간으로 이렇게 빼내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렌즈를 빼내려면 사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렌즈의 지름만큼 이만큼 절개를 해야 빼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또 합병증도 많이 남고 난시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렌즈를 자릅니다. 여기 이제 특수한 가위고, 이걸 통해서 렌즈를 반으로 자르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정도 이제 자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렌즈도 있고 아닌 렌즈도 있습니다만, 렌즈 자체가 좀 소프트한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마다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이제 팩맨이란 오락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자르고 돌려가면서 이제 빼면 그 렌즈를 안구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즈가 지금 빠진 이 자국이 보이죠? 그 부위 이외에는 남아있던 우리 렌즈 세포 같은 게 증식을 해서 뿌옇게 이렇게 있는 거고, 렌즈가 이제 빠지고 뒤쪽에 훈황에 주름이 좀 보이고 조금 혼탁한 전낭이 이렇게 있고,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잘 벌려서 새 렌즈를 넣으면 되는데, 이 난시축이나 이런 게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분은 빛번짐 개선을 위해서 단초점 렌즈를 삽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초점 렌즈가 들어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동일한 메이커의 단초점 렌즈를 삽입을 했고,
이것도 이제 난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난시 축에 맞춰서 렌즈를 삽입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크게 지장 없이 단초점 렌즈로 교환을 한 사진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 다초점 렌즈가 들어있을 때에 비해서 렌즈도 위치도 난시축도 잘 맞았고, 이런 회전형 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빛번짐은 없이 만족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초점 렌즈는 제조사마다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고, 그 회전형 링의 모양도 다르고, 시력이 잘 나오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단초점 렌즈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초점 렌즈를 삽입한 분을 제거를 하고 단초점 렌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같은 환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다초점 렌즈가 들어있을 때 이걸 빼고 단초점 렌즈로 삽입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충분히 조직이 튼튼하다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 렌즈의 이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의사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렌즈 캡슐이 이렇게 유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훈항이 그대로 파손이 안 된 상황에서 렌즈를 이제 교환하는 상황인 거고,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후발백 내장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훈항 절개술이란 걸 레이저로 하거든요. 그러면 뒤쪽 캡슐에도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렌즈를 그 다초점 렌즈를 뽑아냈을 때 그 구멍을 통해서 눈 저 뒤쪽에 있는 유리체라고 하는 그 젤리 같은 물질들이 다 밀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렌즈만 뽑아내고 그 위치에다 렌즈를 끼워 넣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특수한 그 시술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모식적으로 보여드린 건데, 이 수정체 캡슐이 살아있을 때는 렌즈를 그 캡슐 백 안에다가 삽입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훈항이 없다, 캡슐이 이게 사라졌다고 하면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 유리체가 밀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수정체 캡슐 조직하고 홍채 사이에 우리 실리아리 서커스라고 하는 선모체 고랑이라는 부위가 있고, 그 위치에다가 렌즈를 삽입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그림에 요 훈항이 지금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가 그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다초점 렌즈가 삽입이 돼 있고, 여기 훈항 절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렌즈를 빼내면 저 구멍을 통해서 뒤쪽에 유리체가 안쪽으로 앞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유리체를 깎아내는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하고, 유리체 절제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장비가 좀 필요하고요. 상당히 안 좋아 보이실 수 있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리체를 깎아내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들어가서 아주 침같이 생긴 기계를 통해서 눈 안을 채우고 있는 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전과 보여드렸던 과정을 반복해서 렌즈를 분리해서 앞으로 꺼내고 렌즈를 자른 후에 그걸 당겨서 눈 밖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수정체 캡슐이거든요. 전낭, 뭐 이런 데도 전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전낭이 어느 정도 튼튼할 경우에는 이 홍채와 수정체 캡슐 사이 공간에다가 렌즈를 삽입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 전낭 절개 뒤쪽이 아니라 그 앞쪽에다 렌즈를 삽입할 수 있는데, 거기를 이제 선모체 고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를 삽입하기 좋은 지지부가 얇은 렌즈를 말아서 넣은 후에 그 위치에다가 이제 렌즈를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일종의 그 망막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 절제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전제는 이 수정체 캡슐이 눈 안쪽에 어느 정도 튼튼하게 빳빳하게 이제 달려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그 캡슐 자체가 어디 한 구석이 뭐 그 안구 벽에서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렌즈를 이 위치에 삽입하면 그쪽으로 렌즈가 기운다든지 빠진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안 되고 추후에 설명드리는 공막 고정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마찬가지 유리셀 제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이제 다초점 렌즈를 제거를 하고 섬호체 고랑에다가 이 단초점 렌즈를 삽입을 한 사진이고요. 또한 그 다초점 렌즈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게 플레이트형 렌즈의 경우에는 보통 그 수술 이후에 그 후낭 절개술, 그 후발성 백내장 시술을 하면 그 구멍이 열리면 하여튼 이 캡슐이 좀 쪼그라지는 그 힘 때문에 렌즈를 밀어서 렌즈가 이탈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캡슐 조직이 눈에서 그 튼튼하게 조직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렌즈랑 그 나머지 조직을 다 제거를 하고 우리 이제 단초점 렌즈로 이거 이제 공막 고정술을 한 모양입니다. 또 이 다초점 인공수정제는 그 렌즈의 특성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아주 복잡한 회전형 렌즈는 아닌데 뭐 연속 초점 렌즈라는 그런 형태의 그 요즘 삽입 많이 되고 있는 렌즈들인데 이런 렌즈들은 우리 이제 눈 그 시축에 그 중심이 딱 위치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캡슐이 오래돼서 렌즈를 감싸고 있는 캡슐이 이렇게 좀 오그라들면 렌즈가 한쪽으로 밀리고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력이 너무 안 나오고 불편을 호소하셔서 이 수술을 했고 이 수술하고 보니까 이 전낭절개가 이렇게 많이 오그라져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작지는 않았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오그라들었겠죠. 그래서 그 전낭절개를 좀 넓혀 드리고 그다음에 그 단초점 렌즈를 삽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수술 못지않게 교정이 되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렌즈는 다른 겁니다. 이건 우리 이제 연속 초점이고 이건 단초점 렌즈고 단초점 렌즈를 삽입해서 해결이 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초점 렌즈 부작용들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 이제 한 주제는 끝났으니까 댓글 한번 볼까요? 둥둥오소리님이 백내장 수술로 재발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라고 여쭤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내장 조직을 전부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백내장 자체가 다시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수정체랑 우리 이제 남아 있는 후낭 조직을 따라서 세포들이 자라서 좀 뿌얘진 그런 거고 백내장 자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한번 수술하면 이제 백내장은 없는 것이다. 다만 이제 후발 백내장이라고 불리는 후낭 혼탁을 레이저로 치료해야 될 경우는 있다. 그리고 수술 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예전에는 정말 아까 보여드린 백색 백내장이나 과숙 백내장까지 백내장을 묵혀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잘 없죠. 실제로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진행되기 전에 대부분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시기를 놓친다든지 그런 백내장 수술하려면 그래도 합병증 빈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들을 하시게 되고 일반 백내장 수술과 노안 백내장 수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 해리캐리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노안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 부작용이 많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차이점은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의 차이다. 우리 이제 수술 자체의 차이는 없다. 과정은 똑같지만 삽입하는 인공수정체만 다른 것이고
뭐 노안 수술, 백내장 수술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어차피 백내장 수술인데 삽입되는 인공수정체만 단초점이냐 아니면 다초점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작용은 보여드린 것 같은 빗번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서경님이 1시간을 기다리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48년생이시고 재작년에 백내장 수술 받으셨는데요. 재수술은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요.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어머님은 그냥 살자고 하시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그 훌륭하신 자녀분이신 것 같고요. 우리 시력이 그냥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이었다고 하면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는 그냥 두 가지입니다. 제일 흔한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후발 백내장, 후낭 혼탁이 왔을 경우고, 이 경우는 레이저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 후발 백내장을 했는데도 시술을 했는데도 시력이 안 나온다.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은 우리 이제 시력이 나오는 것은 눈 안에 신경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황반부 망막에 기능이 떨어진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든지 하면 시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아니면 또 이제 각막 표면이 뭐 여러 가지 또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질환이 있냐에 좀 다른 것 같고, 예를 들어 이제 다초점 렌즈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을 좀 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도수 이상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인공수정체는 디옵터란 단위로 렌즈의 파워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20디옵터, 21디옵터 이런 식으로 내 눈에 몇 디옵터짜리 렌즈가 들어가면 내가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일까, 뭐 이런 걸 이제 계산하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이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이런 이 바이오메트리 머신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장비들로 수술 전에 눈을 측정을 하면 눈 아래 생긴 모양과 사이즈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이 렌즈는 도수 얼마짜리 렌즈가 들어가면 이 환자가 도수가 어떻게 돼요라는 거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정확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정확을 한데, 그게 아무래도 예측치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 후에 생각보다 뭐 난시가 많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멀리 잘 보는 정시를 원했는데 뭐 근시가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도수가 이상하면 도수 교정하는 수술 제일 대표적인 게 라식이잖아요. 라섹 이런 골절 수술인데 뭐 나이가 많다고 그런 수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각막을 그렇게 깎아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이제 난시라는 거는 아까 각막이 좀 한쪽 방향으로 찌그러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찌그러졌을 경우에는 각막을 찌그러진 방향으로 살짝 부분적으로 절개를 해서 이걸 아큐에이트 인시전이라고 궁상 활 모양으로 각막을 살짝 절개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미리 계산해서 이제 절개를 하면 난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시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하고 났을 때 레이저가 이제 이런 형태로 활 모양으로 각막을 일부 절개한 모양이 보이죠. 시력에는 지장이 없고 대부분 이 동공 사이즈보다 훨씬 바깥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난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라식이 아니라면 렌즈를 하나 더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렌즈가 삽입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섬모체 고랑이라는 곳에 섬모체 고랑 전용 또 렌즈가 얇은 렌즈가 있거든요. 이걸 서커플렉스라고 하고, 이 렌즈도 2차적으로 우리 이제 렌즈 위에 하나를 더 넣어서 도수를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뭐 난시도 교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렌즈에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홍채염이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난시용 렌즈가 나중에 이제 조금 돌면서 위치가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충분히 상의 후에 시행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수가 많이 달라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뭐 이미 이제 삽입된 렌즈가 도수가 얼마짜리가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새로운 렌즈를 삽입할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한 도수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무리 없이 훈항이 특히 이제 살아 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이 교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도수를 교정하다고 렌즈를 몇 년이나 된 렌즈를 바꾸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은 이게 조직이 특히나 백내장수를 받은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상당히 약해져 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시술을 하다가 상당히 이 조직이 더 손상이 된다든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렌즈를 삽입한 후에 시간이 오래되면 이 수정체 껍질하고 뭐 여러 가지 유착도 많이 생기고 남아있던 세포들이 자라서 뽀얗게 피질 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 사진들은 제가 따봤는데 눈알 안쪽에서 이제 렌즈를 본 거예요. 눈 안에서 밖을 바라본다고 하고 렌즈가 수정체 캡슐 안에 들어있는 모양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렌즈마다 그 지지부, 그 합틱이라고 하죠. 요 부위를 그 캡슐이 이제 둘러싸면서 유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 특성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서 유착 분리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캡슐이 눈에 매달려 있는 이 조직, 이걸 이제 모양체 소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체 소대가 어느 정도 튼튼하고 또 그 렌즈가 캡슐이랑 유착되어 있는 특성들이 충분히 파악이 된다면 대부분 그 렌즈를 무리 없이 빼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럴 경우에는 그 렌즈 도수 교정을 위해서 렌즈를 교환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다. 너무 무리한 시술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이제 뭐 우리 이제 유리체 절제술이란 걸 이미 받은 환자가 섬모체 고랑에 이제 렌즈가 들어있는 그런 환자도 있는데 그런 환자도 사실 교환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리체 세수를 하지 않고 렌즈를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리 없이 교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끝났습니다. 질문 몇 개 또 받아드릴게요. 백내장 재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근데 비슷합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똑같고요. 절개하는 절개 부위라든지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고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간단한 재수술의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크게 문제없이 회복은 나오시고, 뭐 유리체 재수술을 같이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 가까이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순두부 젤라또님이 가족이 망막박리 수술할 때 백내장 수술도 권유받아서 같이 진행했는데 보통 백내장 수술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망막박리 수술을 하는 게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아마도 유리체 재수술을 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체 재수술을 하면 유리체가 없어지면 백내장이 없던 사람도 백내장이 바로 조기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생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망막박리 수술할 때 백내장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둘로 나눠서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백내장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망막 수술만 할 수도 있고요. 추후에 이제 백내장이 좀 생기면 그때 2차로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님이 왼쪽 눈이 백내장 초기란 얘기를 들어서 걱정입니다. 시력은 0.9 정도 되는데 오른쪽 눈을 가리게 보면 큰 글씨는 잘 보이는데 작은 글씨는 겹쳐 보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세가 얼마 되시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시력이 0.9면 아주 나쁜 시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40대 뭐 한 중반 정도 되면 노안 증상이 오는 걸 맞기 때문에 시력은 0.9 나온다고 하시니까 멀리는 꽤 잘 보시는 분이고 가까이가 이제 조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안경으로 교정할 수 있으면 그게 좋고 백내장 초기에 일부러 수술하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수술하는 순간 그 수정체 캡슐이 뭐라고 할까요? 좀 급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바삭바삭해지고 또 모양체 소대라는 것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수술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재수술에 윤수정님이 재수술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망막 점막 수술 후에 인공수정체 삽입에 제한이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했거든요. 백내장 수술도 하려는데 수술한 적이 있어서 걱정이네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망막 점막이란 건 황반에 생기는 그런 막이거든요. 그걸 수술하면 아무래도 망막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때 완전히 정상적인 망막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는 렌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다초점 렌즈나 그런 경우에는 뭐 좀 삽입이 어려운 렌즈들이 좀 있겠죠. 네. 그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백내장 수술로 써니모니님 백내장 수술로 인공수정체 삽입한 후에 눈이 많이 어지러워요. 부작용인가요? 아니면 시간 지나면 좋아지나요? 8개월 지났어요. 그 일단은 그 적응 기간은 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수정체 어떤 인공수정체를 넣더라도 8개월 정도면 거의 이제 우리 끝 엔드 리절트에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눈이 많이 어지럽다는 거는 그 정확하게 이해는 힘들지만 양쪽 눈 도수가 많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그 도수 교정을 위해서 뭐 안경이 잘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같고요.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아도 백내장술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느티리오님 질문해 주셨거든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이오메트리 기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하는 이 장비들이 우리 이제 각막, 우리 이제 그 라섹할 때 그 각막을 깎아서 교정을 하는데 그 각막을 깎으면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각막의 어떤 굴절률을 그 측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을 하려면 여러 가지 눈 사이즈나 눈알 모양을 측정을 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눈알 모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라섹.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수 계산을 했을 때 오차가 수술 후에 이제 의도했던 도수가 안 나오고 엉뚱한 도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제한점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장비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 각막 그 굴절률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라섹한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또 한 가지 경우는 인공수정체 혼탁이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 혼탁은 수정체가 뿌얘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왼쪽 보이는 그 인공수정체 삽입된 렌즈인데 이게 좀 뿌옇게 됐잖아요. 그래서 눈 뒤에서 올라오는 안저반사라는 빛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보이고 요거는 이제 그 수술을 해서
수정체를 갈아줬을 때 뒤쪽에서 오렌지 빛깔로 예쁘게 올라온 빛이 보이죠. 이게 진짜 막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걸 하려면 그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양들로 이제 혼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눈 안에 그 유리철제술이라는 걸 통해서 저걸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이 정도 되면 이미 훈황절개술, 우리 야그레이저 시술 다 하셨고 우리 이제 유리철제술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들어가 보면 눈 안이 이렇게 뿌옇게 보입니다. 저희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걸 렌즈를 갈고 나면 이렇게 맑게 보이거든요. 이 환자분이 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눈 안을 보는 거나 환자가 밖을 보는 거나, 그래서 환자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고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 부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렌즈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렌즈를 앞쪽으로 올려서 렌즈를 절개한 이후에 렌즈를 조각을 내서 빼내고 그럼 이제 안전반사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특수한 다초점 렌즈를 이미 삽입했던 환자고 한 10년 가까이 되신 분이고 10년 넘으셨을 것 같은데 원래 다초점 렌즈는 상당히 이제 만족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다초점 렌즈랑 비슷한 펑션을 할 수 있는 그 선모체 고랑 삽입용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삽입을 해드렸던 분이고, 그 렌즈가 상당히 이제 크고 특수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유리철제술이란 걸 또 하고 수술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저는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 렌즈를 삽입하고 남아 있는 조직을 뭐 조금 이렇게 트리밍 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첫 수술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뿌옇고 우리 작은 전방절개가 좀 확장이 되고 좀 깨끗하게 개선이 된 모양이고요. 가끔은 렌즈랑 그 캡슐이 아까 그 모양체 소대라는 그 가는 실 같은 털 같은 그런 조직으로 눈에 매달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손상이 되면 렌즈랑 캡슐 자체가 눈 안으로 이렇게 뭐 기울어서 빠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건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눈에 지속적으로 뭐 비벼서 스트레스를 많이 준 사람이라든지, 아니 뭐 우리 뭐 격투기라든지 뭐 충격을 많이 받는 그런 운동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일찍 백내연수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받은 분들은 뭐 당연히 뭐 수십 년 지나면서 모양체 소대가 약해지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즈하고 인공수정체하고 그 주변 캡슐이 아예 그냥 눈 안으로 다 떨어진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야그레이저 시술 후에 렌즈가 뭐 뒤로 탈구가 된다든지, 그러면서 눈 뒤에 그 유리체가 사이로 막 밀려 나온다든지, 그리고 유리체 절제술 한 분들은 저 안에 눈 안을 채우고 있는 젤리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눈 안을 채우고 있는 젤리 위에 이게 동동 이렇게 떠 있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렌즈가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모양체 소대란 거는 이제야 설명을 드리는데, 그 렌즈와 렌즈를 둘러싸는 캡슐 요거를 눈 안쪽 면에 지지하고 있는 이런 털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 이런 가는 끈들이에요. 근데 이게 손상이 되면 이게 눈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 안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그 반복적인 뭐 외상, 우리 눈 비빔이라든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약하다든지 또 수술을 하면 점점 약해진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 눈 안에 그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걸 통해서 눈 안을 채우고 있는 젤을 일단 없애야 됩니다. 이 렌즈랑 이 유리체가 엉겨 있으면 그 유리체를, 이 렌즈를 제거하려고 뭐 당기고 할 때 유리체가 당겨진다든지 여러 가지에서 망막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리체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렌즈가 뭐 우리 이제 유리체랑 관계없이 자유롭게 눈 안을 떠다니는 상태를 만든 후에 그걸 이제 올려서 각막에 걸칩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 있는 캡슐 조직은 깨끗하게 제거를 했고요. 이렇게 된 후에 요거를 그 눈에 이제 고정할 데가 없잖아요. 이제 캡슐도 없고
그냥 허공에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고식적으로는 이걸 꼬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 다리에 실을 꼬매서 실을 요 방향으로 끄집어내서 그걸 고정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절개를 좀 해야 되고 이 꼬맨 부분들이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그 고정을 하고 나서 매듭을 지은 실이 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고정을 하는 방식이 이 곡막 고정술이라는 거는 너무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수술하는 사람의 뭐 그 선호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수십 수백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 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실 없이 그 렌즈의 그 지지부를 눈 밖으로 빼내서 살짝 뭉툭하게 요거를 이제 만든 다음에 그냥 꽂아 버리는 이렇게 꼬매고 절개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상당히 깔끔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저도 발표하기도 부끄럽고 뭐 얼마나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일단 대부분의 케이스는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잡하니까. 일단 백내장 재수술이라는 거는 렌즈를 교환하는 건데 크게는 그 물론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나 됐냐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야그레이저 훈항절개술을 진행 받았는가, 즉 후발성 백내장 시술을 받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 했으면 훈항이 없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훈항절개술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훈항이 살아 있으니까 렌즈를 빼내고 그 수정체 낭에 인공수정체를 새로 넣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시행 받았다 그러면 훈항이 없으니까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건 일정 부분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남아있는 캡슐 조직이 튼튼하고 모양체 소대 튼튼해서 선모체 고랑이라는 데 렌즈를 삽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공수정체를 선모체 고랑에 유리체 절제술을 한 이후에 삽입하고 끝이 나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캡슐 조직을 전부 제거를 하고 유리체 절제술을 한 이후에 제거하고 그 곡막 고정술이라는 특수 기법을 이용해서 렌즈를 고정을 하게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렌즈는 선모체 고랑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뭐 물론 뭐 다초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곡막 고정술은 어떻게 보면 단초점만 하는 것이 제일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렌즈 디자인이 상당히 다양한데 곡막 고정술에 적당한 렌즈로는 단초점 렌즈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공수정체 교환술 수정체 낭 안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도 삽입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강의는 끝났습니다. 질문을 참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700만님, 백내장이 양쪽 눈이 아니라 한쪽 눈에만 오면 수술을 하면 한쪽 눈만 하는지 궁금해요. 당연합니다. 그럼 뭐 백내장이 한쪽에만 오면 한쪽만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눈이 우리 이제 안경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눈이 너무 나쁜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백내장 수술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하면 좀 좋은 도수로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정을 하고 났을 때 반대편하고 뭐 차이가 너무 나고 뭐 그런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그 너무 심한 백내장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백내장 진짜 있긴 하다면 도수를 이제 양쪽 눈을 해서 맞추는 것도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안경 착용하는데 교정 시력이 잘 안 나오는데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나요? 안나수이걸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경을 착용해도 교정 시력이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정상적인 망막과 정상적인 수정체 기능이
있는데도 교정 시력이 안 나온다면 예전엔 잘 나오던 시력인데 안 나오는 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제일 흔한 것은 백내장 수술에 오는 후발 백내장, 그게 제일 흔한 원인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도수 이상 같은 건 안경을 착용하면 다 교정이 돼야 되는데도 시력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 망막 부분에 크게 문제 없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히 이제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안경 교정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전문가랑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습 브루노 마스님 백내장 수술에 안검 하수가 올 수 있나요? 아는 분이 백내장 수술 받은 지 한 달쯤 지났는데 눈이 크게 안 떠지고 안검 하수 온 것처럼 떠진다고 하네요. 시간 지나면 돌아오나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할 때 눈을 이제 개검기라고 하는 눈 벌리개로 크게 벌리거든요. 그 벌릴 때 살짝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근육이 이제 늘어났다가 그게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 레이저 수술은 각막 두께는 얇아도 상관없나요? 이게 그 오미자님 질문이 레이저 수술이라고들 아시는데 백내장 수술은 초음파 수술입니다. 초음파 기계로 이제 백내장을 제거하는 수술이고, 레이저 수술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절개할 때 아까 이제 뭐 그 각막을 절개하고 이제 수술하는데 그런 절개를 레이저로 하고 아니면 그 전낭 절개 부분을 레이저로 하고 이런 수술을 레이저 수술이라고 하고요. 백내장 자체를 그 파쇄해서 흡입하는 과정은 초음파 기계로 하는 거고요. 각막 두께는 얇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라식이나 라섹은 각막이 얇으면 수술 못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고, 근데 백내장에 쓰이는 레이저는 각막 두께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휴대폰을 많이 해도 백내장 걸릴 수 있나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후 후발성 백내장이 와서 레이저했는데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발성 백내장이 왔을 때 레이저를 하는 거는 그 혼탁한 훈항에 구멍을 이렇게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멍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좀 자라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구멍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걸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번쯤 레이저를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성님 아까 그 망막 수술과 동시에 백내장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나요?라고 물어주셨는데, 심하지 않으면 따로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따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연세가 있어서 백내장이 좀 있는 분들은 어차피 망막 수술에 백내장이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백내장 같이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네, 답변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간이 어느덧 시간이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강의는 했고요. 저희 센트럴 서울안과 어떻게 보면 홍보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망막 클리닉은 그 저와 송민혜 원장님 두 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본적인 우리 이제 아주 대중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상당히 유병률도 많은 망막 질환들, 이를테면 그 황반변성이나 당뇨망막증 등 뭐 그런 병들을 전문으로 치료를 합니다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은 그런 망막 수술과 함께 우리 이런 백내장 관련 합병증도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백내장 재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혹자는 그게 백내장 수술이 얼마나 잘못되면 재수술을 그렇게 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부분 저희 병원에서 오는 수술 환자는 아니고요. 이제 의뢰를 받아서 수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한 지가 제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재수술을 본격적으로 한 지 못 됐는데 점점 이제 금세 늘어서 1년에 100수십 건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을 받을 수 없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부분은 그 오래된 환자고 유리치열 재수를 같이 해야 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술 건수의 대부분은 유리치열 재수를 한 환자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수술실 두 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신 망막 장비와 백내장 장비를 이용해서 고난이도 망막 수술 및 난치성 백내장 조수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우리 충분히 이제 그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희 병원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닥터 스티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는 닥터 스티비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오늘 이제 스틸샷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더 정말 전문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